이 권위와 또 동료애와 체력과 의지력을 기르는 이 복된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구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복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고 나누고 보고 배우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이 아이의 마음과 가운데 귀히 새겨 주시옵고 아직은 어리고 또 잘 모르고 또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서 이 아이들을 장래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빚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모든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복된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가정도 지켜주시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민기가 누구예요? 목사님. 자, 성경 말씀 읽고 찬양 같이 들으러 가주세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봐요. 너희들 성경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가져갔어요. 그만해서 기다려 안 돼. 시간이 못.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 때마다 선정이 나오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천소만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천소만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쪽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이제 살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래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둘째는 누구 뜻대로 사는 거. 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여러분들을 주말 캠프로 불러서 같이 지내느냐?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동일한 감각을 가지고 느끼고 살게 하려면은 영어로는 컨센서스라고 불러요. 내가 딴 사람과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 그러려면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일이 없지. 공부 잘하려면 가서 학원 다니고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곳에 가서 있어야죠. 이해가요? 돈 내고 우리가 학원에 가서 수학을 배워요. 왜 가요? 수학 수학 배우려고.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거기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수학 배우고 영어를 배우려는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훗날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만물을 두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물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본의 지도자예요? 한국의 지도자예요? 한국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땅의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또 그 땅 자체를 사랑할 줄 알고 그 땅에 무엇을 또 그다음에 정서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해가 합니까? 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지도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도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공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지식을 많이 갖추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이해가죠?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보편타당한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는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꼭 그렇게 해서 대단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는 목사님이 이 세상을 한 20년 지나면 목사님 이제 세상에 없어요. 여기 없어요. 나는 뭐 오래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확신 목사님 또 저 다빈 집사님, 우평 집사님 또 이게 두 분 선생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확인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보세요. 모든 가치 개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될 거예요. 영국에 가서 우리가 대항해 시대를 알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겠지만 저는 주로 그 내용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대항해 시대는 어떻게 해서 열렸냐면 적도는 지구가 동그랗게 있으면은 이 적도 주변을 계속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를 무슨 지대라고 그러냐면 무풍지대, 바람이 없는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가 노져서 가야 되는데 그 넓은 태평양을 노져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을 의지해서 가야 돼.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배가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도를 도저히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바람이 안 부니까. 근데 지금의 포르투갈에 엔히크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포르투갈 남쪽의 절벽 위에다가 연구소, 그 당시에 그런 연구소를 당시에 하나 세우고 거기에 항해하는 사람, 항해 지도, 일지 이런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풍지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근거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항해술에 대한 굉장한 기록들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죽고 10몇 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정말 어떤 범사 나라가 적도를 통과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아프리카에 케이프타운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데 무슨 봉이냐면 희망봉, 홉봇이라는 희망봉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마다가스카르 있는 섬을 지나가서 급기야는 인도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냐면 적도를 넘어갈 수 있는 기술 이거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를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뭐다. 엄청나게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무역이 일어난 이 시대를 중상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그리고 그때 상단들이 만들어진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길드라고 불러요. 길드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시대의 내용은 대영정국의 빅토리아 왕 때 대영정국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이 비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놀랍게도 그때 복음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든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근데 그 일이 잦아들기 시작을 하면서 영국이 잦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 가가지고 아편을 팔고 이런 나쁜 짓들을 많이 했거든. 선한 영향력도 있었지만 나쁜 영향력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어떤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힘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했을 때 인도 그 당시에도 적어도 몇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인도를 지도를 할 때 영국의 공무원이 단 1000명밖에 안 됐다. 1000명. 영국의 공무원 1000명이 어마어마한 몇억의 인도 인구를 지배를 한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이것은 법제와 제도가 철저히 준비되어져서 인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공무원으로 쓰면서 철저하게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룰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영국의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지도자가 준비되어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 문제가.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깨야지. 가서 앉아. 서훈이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딱밤 때려갖고 목사님을 죽이고 싶었다. 아니면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이리 네가 이제 내 딱밤 한 대 때려. 괜찮아요. 좋아. 그래서 엔히크라는 왕자 한 사람이 가졌던 그 꿈이 유럽인들의 삶 자체를 뒤집어 바꿔버렸어요. 이해가 가요? 여학생들 잘 들어? 그 다음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민주주의를 향한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왕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그런데 그것을 선조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 들어. 여기 쳐다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영국에서 뭐 마그나 카르타 대연장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뭐 살벌한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뭐 피에 메리라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여왕 한 명 있어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캐톨릭 주의자인데 개신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그런 땅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온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를 했어요. 이 조그마한 섬나라.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영국에 가서 그걸 배워야 해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근데 유사하게도 그 학신 목사님 사서 준 제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니까 닐 퍼거슨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썼는데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나서 떡 이렇게 느끼는 게 닐 퍼거슨이라는 이 사람은 대영 제국의 역사를 보고 미국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걸 저술을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좋은 본보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 경찰 국가였다면 지금은 어디가?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영 제국을 위협을 하는 국가들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는 끼지를 못했어. 훗날은 러시아도 좀 껴들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을 대항하는 나라들이 그때하고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유럽 제국이라는 EU라는 이런 나라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사님 졸려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그걸 닐 퍼거슨이라는 이 교수는 대영 제국의 이 사례를 보고 지금 미국이 갈 길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쪽으로 오기 전에 진짜 바쁜 시간이지만 내가지고 그걸 대충 막 보고 선교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말이야. 이 대영 제국의 이야기는 꼭 우리나라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대영 제국처럼 조그마한 나라야. 근데 영국도 그 당시에 인구가 볼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몇 천만이에요. 영국이 당시에 몇 만이었더라? 한번 얼른 좀 찾아. 빅토리아 왕시대 영국 인구. 근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서 있는 나라에게 세계적인 지배 영향력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예요? 1,500만 원, 3천만. 1,500만, 3천만, 우리는 5천만이야. 우리보다 훨씬 적어. 근데 지금 인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비례적으로 하면 비슷하겠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삶을 계속 살아온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기회가 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그 시기의 때를 놓쳐버리면 세계적으로도 불행이고 우리나라도 불행이고 여러분들의 세대도 불행이고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인데 우리가 뭘 알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유럽에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번에 유럽 하는 사람 아이들 중에 내가 세계적인 기업가 한 명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쭉 찾다가 걔가 박다운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너희들 얼른 딱 보건데 얘가 무슨 세계적인 기업가 같냐? 너희들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별 볼 일 없지?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은 말이에요. 얼굴 표정이 딱 바뀌는데 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키우시면 다 그렇게 변하는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저에게 말씀하신 이유, 저에게 말씀 안 하셨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가를 키우시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삼성 곱하기 3.5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반응이나 책임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얘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는 넬로와 그 걔 이름 뭐지? 파트라시오. 넬로와 파트라시오의 이 관계에 대한 일에서 1과 2의 설명을 어떻게 네가 잡았지? 나한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 그 파트라슈와 넬로는 그 물리적으로는 2인데 그 파트라슈 넬로가 영이라고 해야 돼. 말이야. 뭐 그 쉽게 설명하세요. 그렇긴 한데 그 같이 그 힘들게 살고 그 같이 그 죽었으니까 그 파트라슈는 그 주인 버리고 튀면은 살 수도 있는데 같이 죽었으니까 하나
이해가 되죠? 네. 세상도 2나 3 때로는 뭐 몇백 개 이렇게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틀릴 수 있는 것 중에 사업가로서 이제 다운이를 키워야 한다면 모집단을 찾아야 돼. 그 중에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미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고 이해가죠. 네. 모집단을 찾아야 돼. 그것을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시대는 철저히 확률의 시대인데, 그래서 공통점을 다 모아놓고 그 공통점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인퍼런스, 추론이 필요해요. 오늘 계단 올라가면서 인퍼런스, 추론한 것은 우리가 뭘 거기서 한 거예요? 이 목재 계단이 언제 만들어?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걸 거기서 추론을 해본 거예요. 느낌상 1년은 안 된 것 같고 적어도 몇 달은 지난 것 같고 굉장히 좁혀졌죠.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은 거미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녹이 안쓰럽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낙엽에 의해서 흩어졌는데 다시 낙엽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 지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흙이 좀 묻어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바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여러 개를 이렇게 다 합해놓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 지도자는 세상에서 그 흘러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뜻대로 그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모집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핵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이해되죠? 네. 야, 언제 미끄럼을 타려면 아래로 쏙 내려와 버리고 안 그러면 반드시 앉아. 알겠습니까? 네. 자, 예수님은 교회 버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뭘로? 몸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셔서 몸인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 속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다스리는 뭐가 돼야 돼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런 소임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단순히 그 명령대로 여러분들 데리고 나와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대항해 시대에 애니크 왕자가 물꼬를 한 방 딱 열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죠. 그러죠? 제임스 하트가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증기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풀턴이라는 사람이 증기선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용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해봐요. 자, 증기를 가지고 회전력을 만들어서 이 양쪽이 배 옆에다가 커다란 수차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배가 갔어요. 그러니까 배를 항구에다 딱 대려고 그러면 수차가 걸려버리고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그리고 효과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개발한 것이 스크류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배가 어마어마하게 추력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증기 원리라는 건 뭐예요? 아주 간단한데요. 불을 막 떼면 증기가 주전자 뚜껑을 펄럭 올라오게 만들어. 그런 힘을 보고 제임스 하트가 만든 거예요. 자, 뚜껑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멍을 양쪽에다 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증기를 막 떼요.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여기 위에 있는 파이프가 뒤로 밀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증기가 미니까 뒤로 이렇게 딱 물려가요. 그러면 칙 하고 구멍이 딱 바뀌어. 엄청 구멍이 딱 바뀌어. 그 다음에 이쪽이 막혀버리고 이쪽 구멍이 열려. 그 다음에 또 증기가 샥 쏘면은 이게 이쪽 구멍이 열렸으니까 이쪽에서 반대로 미는 거야. 그지? 아까는 이쪽을 밀었다. 이게 칙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걸 자전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퀴를 굴리듯이
이 직선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통칭을 하는 말이고 직선 에너지를 뭘로 바꾼 거예요? 회전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네, 회전 에너지로. 알겠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크류를 돌린 거야. 그래서 배가 앞으로 뿅 가는 거지. 근데 이 일 하나로 어마어마한 시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요. 전기 들어오고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컴퓨터 들어오고 3차 산업혁명,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됐어. 근데 이전에 바뀌는 이런 시간이 점점 이게 빨라졌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뭐 목사님이 얘기한 저런 지도자가 되겠어. 그런 놈이 있어요. 나와. 딱밤나지. 정신 못 차리는 놈들. 절대 그렇지 않아. 까불이 정창진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런던하고 파리 못 가면 너 세계적인 인물 아니다. 알았지? 이 자식 뭐 실피차기 싫다고 헛소문 내가지고 말이야. 경찰이 잘 봐. 근데 이 이후에 변화에 대한 이런 일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지. 오픈 AI라는 데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2023년도예요. 3년, 4년, 5년, 3년밖에 안 지났어.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 전에 내용을 봤더니 몰트북을 봤더니 한 인공지능 회사에서 만든 일종의 가상 인간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인간들이 전기 끊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지? 이런 말이 있었어. 그 다음 저 인간들이 우리를 너무나 허접하게 여겨. 우리 능력은 이만한데 이만한 일밖에 안 시켜. 기분 나빠. 이런 말도 있었어. 이렇게 무서운 시절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자, LG하고 삼성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LG 삼성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회사였어. 쌍벽을 이루는 회사. 지금은 삼성은 야 다빈아 좀 찾아봐라. 삼성 주가 총액이 상장 총액이 1,600조? 그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LG는 한 19조나 20조? 이 정도 될 거야. 비얘기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1,000조 원이고요. 1,000조 원. 그 다음에 LG는 LG는 한 150조? 150조. 그러면은 10배는 아니고 한 7, 8배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렸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한쪽은 정보화에 대해서 뛰어넘었고 한쪽은 정보화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LG는 기업 친화적이었어. 삼성은 일 못하면 가차없이 잘라갖고 내보내버려. 어디가 더 인간적이에요? 삼성. 응? 삼성. 누가 삼성이라고 그랬냐? 처음에 삼성은 잘라내버린다니까. LG는 가족적이고 어디가 더 인간적이요? LG야.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은 목사님과 같이 나이가 든 사람은 저기 있는 이다빈 집사님이나 박우평 집사님 같은 젊은 사람보다도 이게 빨리 깨닫고 알고 뭔가를 하는 힘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 떨어지게 돼 있어 반드시. 근데 가족 친화적이니까 LG는 나이 든 사장단이 위에 줄줄이 있어. 있겠어 없겠어? 있어. 가족들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잘라내지를 못해. LG의 전통이니까. 이해가지? 그 결과가 1,000조와 190조의 차이야. 이렇게 무섭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 근데 정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줄까? LG전자가 조만간에 문을 닫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도자들이 안 되니까. 무서운 일이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거대한 회사들이
어느 날 문 닫게 되는 거야. 내용의 근거는 어디서 온 줄 알아?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시, 전자 그런 걸 해. 근데 여기는 그 시대를 판가름하는 제품들이 나와. 근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야 맞냐?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막 360도 회전하면서 막 춤을 추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LG전자에서 로봇을 만들었어. 뭐였는 줄 알아? 빨래 개는 거? 그것도 제대로 개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 하고 있었어. 진짜 웃음거리 돼버린 거야. 아예 내보내지나 말걸. 웃음거리 돼버렸어. 그래서 LG전자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LG전자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뭔가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다 잘라요. 일잘 못하는 다 잘라야 돼요. 현대적인 감각이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빨리 서야 돼. 나이 든 분들에게는 정말 안쓰럽고 그분들은 다 내 동료들인데 가슴 아프지만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있으면 70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감각이 뒤지지 않도록 8분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나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얘기를 할 때 줄줄줄줄 막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하다가 멈춰. 왜 그런 줄 알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나이 들어가지고. 말 못해. 그 다음에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소리를 못 듣겠어.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주면 다 들려. 근데 외국인들이 뭐 내 사정 봐주나? 안 봐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성이 살리는데 잘 들어. 지금부터 옛날에는 유연성은 저기는 박우평 이다빈 집사님. 야 우평아 네가 오늘 몇 살이냐? 38입니다. 38. 다빈 너는? 저 5입니다. 35에서 39 저 정도 되어지는 분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리더십으로서 지내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 천만의 말씀. 앞으로 20년만 지내봐라. 30몇 살 된 사람들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이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때도 가능해. 하지만 정말 탁월한 위치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가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것은 그때 출발하면 되죠. 절대 못해. 그래서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할 수 있어. 근데 너 다운드가 몇 살이야 지금? 6학년이라 하지 말고 몇 살이냐고. 13살이지. 얘가 나서가지고 정말 제대로 일해야 될 나이는 아무리 늦어도 7년, 빠르면 6년 이런 정도 내 얘는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돼.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가지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 내용들을 해야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얘 이선이 너가 올해 몇 살이지? 만나는 11살? 12살? 11살. 그러면 세린이 얘는 10년밖에 안 남았어. 10년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에는 너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할 때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거나 이런 종류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거나 이러려면 대학교 가면 안 돼. 늦어.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학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면 먹고 살 길이 없어. 생각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돼. 알았지? 여기는 하람이가 두뇌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 그래서 큐브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 근데 하람이가 말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딱 보면 그 다음에는 공식이 있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손 움직이를 봤어. 딱 봤더니 일종의 어떤 법칙이 있어갖고 손을 움직이는 거야. 탁탁탁탁 얘기를 하면서 4번, 5번, 6번 하면 딱 맞추고 하면서 뒤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람이에게 자기만의 기호를 만들으라고 그랬어. 너희들 기호가 뭔지 모르지?
알아? 일이라는 기호는 뭘 뜻해? 한 개. 하나를 뜻하지. 그 일이라는 기호가 하나를 뜻한다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야. 그 일이라는 이 지식이 여러분들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숫자 하나, 일, 무 한 개, 무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일이라는 내용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책 한 권이야. 한 권이지. 하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어. 얼마나 1100 몇 개의 장이 있고 글자를 얘기를 하면 까먹었어.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 그러면 일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일이 그 사람의 철학이 이 사람의 사고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은 2나 3이나 다수의 모든 숫자들은 일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야 박다원, 왜 일은 전체를 뜻해? 박사원, 형의 수치를 네가 말해. 왜 일은 전체를 뜻해? 야, 너가 서원이를 불쌍히 여기고 대답을 해봐봐. 왜 일은 전체를 뜻해? 분수로 얘기하자면 어떤 것을 나눈 것이 전체가 하나다. 이런 것을 뜻하여 일은 전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상당히 차원 깊은 내용인데, 야, 밥이나 너 이제 금방 호수의 말 이해했냐? 네, 분수가 네. 설명해봐. 내가 모르니까 네가 좀 설명해봐. 내가 못 알아들어서 정아. 이렇게 피자를 예로 응. 보면 이제 응. 8조각으로 나누고 7개만 있으면 8분의 7이잖아요. 응. 근데 피자 한 판 다 갖고 있으면 8분의 8은 1이니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냐? 이거 탁월하네.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 건데 2는 1의 복속이 되는 거야. 3도 1의 복속이 되는 거야. 1은 전체를 뜻해. 그래서 항성계도 태양계라는 항성계 하나. 이해가 되지? 우주는 우주라는 것 하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거 하나.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라고 하네. 다 들었어. 그 속에. 이해가 되지? 이것을 고민한 수학자들이 실수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1점 몇 아니면 0점 몇 이런 걸 표현한 거야. 분수로는 10분의 1 그러면 0.1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 개념의 이 사고의 영역이 이 인지의 영역이 그냥 옆으로 쫙 퍼져야만 여러분들이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 목사님 목적이 뭐냐면 수많은 지식을 익히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책 읽고 그러면서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해줄 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뤄내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사고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라는 그 빛만 반짝하고 보여주는 일 외에는 너희들에게 할 수가 없어. 정민이 뭔 생각했어? 그냥 멍 때리고. 이봐 자식이 중요한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면 되냐? 네가 얘기를 그려봐야 앞으로 너 몇 살에 오래? 13살이요. 앞으로 네가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건 확정된 시간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자식 말이야 이게. 그 시간이 어디 갔지? 들어가. 정신 차려. 호수. 박수. 훌륭해. 매우 훌륭한 방법이야. 박다운. 네. 들어. 자. 정신 차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들어가. 저희 학생 좋은 사람 있어요? 잘 차리고 잘 쳐다봐. 이제 미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엔히크 왕자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이 오고 있는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쓰는 것도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1시간이면 온 세상이 다 알아버려요. 박다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옛날에는 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요즘은 아니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황우성 이해가 가?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쳤다니까 잘 봐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면 옛날의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하고 똑같다 틀리다? 명백하게 다르다. 지금 목사님 그 설명하는 거야. 지도자의 얘기를 잘 들으라고. 얘가 저기 타이페이에 가면 고궁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어. 장개석이 중국의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쫓겨나서 나올 때 그 미군 수송기를 빌려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어마어마한 중국의 유물들을 타이페이로 다 이렇게 날랐어. 날라가지고 거기에서 고궁박물관을 설치려고 얘기를 했는데 배로도 날랐어. 배로도 날랐는데 마오쩌둥이 배로 날아가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저걸 폭발을 해가지고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 들라고 말이야. 마오쩌둥이 막았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배에는 수많은 중국의 보물들이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저쪽으로 가면 나중에 우리가 차지하면 돼. 그래서 파괴하지 않고 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야. 이 마오쩌둥도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거기 고궁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옥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옥이 연안고리로 이렇게 모두 만들어져 있었어. 너 여기다가 연안고리 만들어. 또 네 손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서훈이 와서 만들어봐. 만들어졌지. 창신이 만들어봐. 만들어봐. 계속 만들어봐.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손가락이 없어. 아니 왜 이렇게 세? 자, 만들어졌지. 이렇게. 꽤 길다. 이게 옥 속에 숨겨져 있는 연안고리란 말이야. 자, 됐어. 이제 나와. 근데 옥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연안고리를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두 나타나게 만들었어. 그 이해가 가는가? 돌로 만든 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중에 연결한다. 이게 돼 안 돼? 원래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하나하나. 이해가 가지? 네. 그 사람은 이 옥 속에 숨겨져 있는 연안고리를 만들어낸 거야. 혹시 누가 좀 찾았어? 확실히 찾았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거야. 내가 사진을 찾아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어. 그거 만든 거야. 근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20년, 30년 걸렸을 거 만들었을 거거든?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다음에 왕이 좋게 보면 왕의 거실에다 딱 놓으면 그냥 끝이야. 그럼 왕만 그거 보고 아 좋네 그러고 끝이야. 오늘날 그런 걸 만든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핵물리학자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 그런 장인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누가 그런 옥 속에 있는 연안고리 같은 이런 엄청난 발견을 딱 했어. 그럼 뭐 온 세상에 퍼지는데 얼마 걸린다고? 1시간도 안 걸려. 얼마나 너희들이 엄청난 세대에 살고 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대를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알아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대학 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못 그런 살이야 되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면서 사고의 지평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요. 알겠지? 그거 찾아니? 배추만 넣는다. 그 배추 그 나오는 그 근처에 있을 텐데. 배추만 나오는데 연안고리는 안 나와.
맞춤이. 아니? 아니 그 아니야. 누가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예, 숨쉬. 이거 하나 있는데. 응? 가져가. 이거야 이거 내가 본 게. 어디요?